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에이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권현진입니다. 앞서 유산화가 어떤 기업인지, 기술력과 제품은 무엇인지, 나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만나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유산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 더 나은 삶을 위해 단 하나를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제 가족의 미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25살 때까지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성장해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가난의 굴레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보고 식당 알바를 하고 부업을 하면서 쓰리잡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게 허락된 휴식의 시간은 단 3시간. 나머지 21시간은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죠. 몸이 아플 여유조차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쉬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하는데,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밝은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이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나이 들면 이 일도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가 되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뻔히 보이는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0년 동안 쓰리잡으로 벌었던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이제 1년 안에 벌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지금 1년의 수입과 같은 그런 결과를 보고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제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단 하나, 가족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의 지난 시간을 보상받고 앞으로도 진정한 시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도 처음 유산화를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만 했지 파는 것은 잘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은 파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만나보셨듯이 유산화는 전 세계 최고의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제가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산화를 직접 경험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산화 매니아가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사가 기술력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맥이 없어도 경험한 분들의 진정성 있는 좋은 경험은 자연스러운 소개와 연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파는 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저희는 제품에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고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인맥이 없어도 가능한 비즈니스인 거죠. 유산화는 저처럼 유산화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2명의 진정한 팬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력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맛있게 먹은 맛집이나 좋은 영양지를 가면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가거나 가보라고 추천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 학벌, 외향적인 성격이 필요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개라도 유산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면 그걸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그냥 소개하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게 비즈니스 기회까지 연결된다면 누구라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2명으로 사업이 된다고?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실까봐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이 1월이니까 1월에 전달된 2명이 매달 단 2명에게 진정성 있는 경험을 공유한다면 2월 달에는 2명이 4명이 되죠. 그럼 3월 달은요? 4명이 2명을 만나면 8명이 됩니다. 이렇듯 유산화 비즈니스는 정말 진정한 팬 2명만 만나는 것으로도 사업이 확장될 수 있고 나로부터 시작된 2명이 10개월 안에 무려 1000명가량도 될 수 있는 거죠. 꼭 한 달에 2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1년에 2명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유산하는 그에 따른 노력을 모두 보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 경험이 확장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먹고 바르는 지속적인 이런 소비자들이 모이면 소비 집단이 되고 여러분의 시장으로 기회가 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나의 경험을 나누고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해서 그분의 비즈니스를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 수입의 최대 15%를 평생 동안 기업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영화가 잘 되면 배우의 수입이 늘어나는 런닝 개런티처럼 내가 소개한 누군가가 더 빠르고 더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진심을 다해서 도우면 나의 보너스 수입이 늘어나는 상생이 가능한 보상 제도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비즈니스는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해 주셨다면 그리고 저를 열심히 도와주셨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제 수입의 15%를 매주 받으시겠죠? 어때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유산화가 또 하나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저에게 큰 자본 투자나 또 큰 리스크가 큰 일이라면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산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소비하고 있는 일상 속의 제품들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으로 브랜드를 체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매일의 소비가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일상 속에서 주변 분들에게 소개와 경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는 없고 혜택은 많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기회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유산화가 언제 시작해도 계속적인 성공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 유산화는 이미 한국에서 약 10년이 된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혹시
제가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성공한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점의 기회, 그건 10년이 지났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산화는 달랐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한 지 13년이 된 저도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작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순서와 상관없이, 직급이나 사업 기간에 상관없이 매출에 기여한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에게 최대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산화의 기업 철학을 보상 플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족이 된, 연결된 회원은 평생 안정감 있게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산화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화에는 직급이나 수입의 한계가 없습니다. 유산화만의 특별한 보상 시스템인 추가 BC가 있어서인데요. 추가 BC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일정한 매출에 도달하시면 프랜차이즈처럼 4개, 5개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소득을 성장시키는 구조인데요. 저만 해도 30개가 넘는 추가 BC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1번째 가게를 열어야 해요. 그럼 저는 홍길동님의 아래에 제 새로운 추가 가게를 열어야 하는 것이 추가 BC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새로운 가게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홍길동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홍길동님이 본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제 새로운 비즈니스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 권현진이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늘린 제가 구축한 비즈니스는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가 만든 소득을 누리면서 새로운 기회에 추가 BC로 소득을 늘려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한계 없는 기회는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그 어디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여러분의 한계 없는 시장이자 무대가 됩니다. 해외에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저도 현재 총 9개국에 있는 유산화 가족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제 고객들이 헬스팩을 드시면 멀리 한국에 있는 저에게도 수입이 돼서 돌아와요.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유산화 가족들이 하나의 뿌리로 묶여서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는 전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함께 윈윈해야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온 것은 유산화가 유일하고, 이런 보상 플랜과 문화는 최고 직급자인 저도 우리 유산화 가족들과 같이 성장을 위해서 함께 달리는 사람으로 늘 겸손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멋진 원팀 문화. 다 함께 성공하는 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원팀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성공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런 멋진 원팀 안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충분한 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저도 제가 배운 것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성장과 성공을 해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용기만 내어주세요. 제 13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길로 권현진표 급행열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유산화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작과 그 길을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원팀을 만들어주는 회사와 제품, 시스템.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이브를 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유산화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산화의 가장 빠른 성장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산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유산화의 우수성을 직접 느끼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개선해 보세요. 그 놀라운 경험이 유산화라는 회사에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유산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기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분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유산화의 각종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유산화만의 차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유산화의 가치 기억나시죠? 유산화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잖아요. 4가지 중 정직성처럼 저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유산화의 원팀 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매주 본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부터 다양한 성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 방법만으로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의 미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어 보였고 부를 이루는 것은 가능성 없는 꿈만 같았고 자녀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를 만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건강한 삶,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전달해 드리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근에 유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는 루비 디렉터 손주희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산화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루비 디렉터 손주희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 학교 마치고 차비를 바꿔 풀빵을 먹으며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왜 그리고 멀고 춥던지 그래서인지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물론 추웠던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제 삶은 늘 겨울과 같았거든요. 유산화를 만나고 과연 제 삶은 어떤 계절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왜 유산화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큰오빠와 19살, 바로 위에 언니와 9살 차이가 나는 이남 이녀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언니와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 사진은 어릴 적 늘 남의 집 단칸방에서 살다가 어머니께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초가집이에요. 여기서 제가 7살 때까지 살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목 주셨던 아버지가 한옥집을 지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저희 어린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큰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큰오빠에게는 3살 배기와 갓 100일이 지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 위암으로 집에 누워 계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삶의 중심은 온통 가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어요. 어쩜 초등학교 6학년은 몰라도 되는 그런 가장의 책임감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학교 마친 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는데요.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유원지에서 천막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두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의 사업 실패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의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어린 조카들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어요. 한때는 저도 대학의 꿈을 꾸며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나보다 조카들이 먼저, 나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나는 나중에 돈 벌어 가면 되지 뭐라며 그렇게 대학의 꿈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사나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저는 10년 정도 입시학원에 근무했었는데요. 원장님이 엄청 엄격하시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원 근무를 하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 부끄럽고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집에는 늘 소화제가 종류별로 있었고 심지어 생리를 안 했으니까요.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누워 계셨던 어머니와 철부지 어린 조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힘들지? 사실 다시 대학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쩔 땐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결국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잠깐의 쉼을 가진 후 평소 꿈꾸었던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골목 기퉁이 아주 작은 카페였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처음으로 시작한 내 가게이다 보니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주변에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도 있다 보니 세상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밤낮을 꼬박 일하는데도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알바비보다 더 적은 수익, 어떨 때는 마이너스도 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 1년도 채 안 돼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두 번 다시 장사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더 안정적인 일,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집 근처 베이커리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앞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매출에 대한 부담도 없이 빵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반죽을 치고 성행해서 굽고 포장해서 판매까지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니 사장님도 제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밤새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려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제 머리와 어깨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곰 3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출근길엔 늘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퇴근길엔 제 손엔 늘 파스가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나 진짜 괜찮은 걸까? 나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채워지지 않았고 조카들을 또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몸에서 느껴지는 차디찬 냉기는 겨울의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함과 고통으로 보내던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친구에게 추천받아 유산화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해독주스 과일로 만들어 줄게요. 돈 아까워요. 사실 그때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제 알바비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제품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제품 경험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시는 걸 보니 저도 제품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한 번 체하면 3일씩, 어쩔 땐 일주일씩 체하고 그러다 보니 음식 먹는 게 두려웠는데 제품을 일주일쯤 먹다 보니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제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품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지 유산화 비즈니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가게 사장님에게 제품을 추천해 주신 분이 제품 설명을 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전 사업에는 관심 없으니까 괜찮다고, 제품이나 몇 개 더 먹겠다고 정말 여러 차례 거절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들어만 보라고 진짜 거제도에서 대구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를 만나려고 몇 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베이커리 가게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그렇게 유산화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한편은 의아했어요. 분명 제품을 팔러 온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단 유산화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술과 철학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꿈이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정상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었는데 저에게 꿈을 묻는 그 질문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싶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인 노동 수익에 의존하던 제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말 머릿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제 조카도 36이어서 장가를 보내야 했었고 오빠의 빚도 제가 대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간절했거든요. 제 몸은 하나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엔 한계가 있었고 또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도 없으니 일단 시작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내 제품 사먹는 셈 치지 뭐 하는 마음으로 큰 고민 없이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기에 시간을 쪼개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유산화 안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피드백을 반복했죠. 마침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행사의 테마가 Learn, Share, Network인데 정말 딱 내가 한 전부를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있는 시스템 100% 잘 활용했고 작년에 제가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골드를 도전할 때도 저희 스폰서님이 미국 컨벤션이 몇 달 뒤에 있는데 거기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컨벤션을 다녀와야 정말 비전을 볼 수 있고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거니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 지금 오빠 채무금도 변제 중이고 일주일이나 근무 빼는 것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다 아는 스폰서님인데도 꼭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사표를 쓰고 스폰서님께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남았죠. 비행기 값이랑 컨벤션 참가 비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집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반지 2개를 주셨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받을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며 내가 가야 한다면 다녀오너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반지가 담겨있던 그 망사 장갑이에요.
저는 아직 이 망사 장갑을 간직하고 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신 이 망사 장갑에 10배, 100배 더 큰 선물 넣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년 9월에 골드가 됐고 제 자신하고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골드 되면 100% 시스템 참석할 거고 이제 다른 일 다 접고 유산알만 집중하겠다고요. 만약 제가 미국도 골드도 힘들 것 같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유산화의 시스템을 따랐고 시스템 안에서 절실히 실행하다 보니 나만의 방법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골드 디렉터가 되고 제 안에 성장 DNA가 쌓이니 어느새 이번 달 초 루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헬스백 하나 먹는 게 목표였었던 사람인데 저 자신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 저 골드 될 때까지만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했었는데 올해 어머니가 88 되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하세요. 저보다 제품 더 잘 챙겨 드시고 얘야 내 영양제 이제 다 먹어간대. 근데 없으면 안 줘도 된다 그러세요. 안 아프시고 건강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리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요즘 좀 못 해드렸거든요. 며칠 전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좀 안 바쁘나 하시길래 네, 조만간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 루비 됐어요. 말씀드리니까 루비가 먹고 네, 골드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 축하한대 그러시더니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쌈짓돈을 용돈으로 주시며 봉투에 꼬부랑 글씨로 우리 딸 축하해를 써 주셨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축하 인사이기도 했고 이 사진은 스스로 나태해질 때 초심을 다지려고 이렇게 사진을 남겼어요. 루비 디렉터가 됐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나는 없었으니까요. 평생 겨울에서만 살았던 손주희란 사람은요, 유산화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자만 먹어도 체했던 사람이었고 소화제 없이는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소화제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쩔 때는 저녁 먹고 야식도 먹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가족이 아닌 손주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나이 드신 어머니, 조카들 이렇게 가족들만 바라보고 사느라 정작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골드가 돼서 제 생애 첫 드레스를 입게 됐어요. 사실 나는 여자들이 다 입는 드레스를 입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산화 하면서 1년에 한 번씩만 입는다고 해도 40번은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손주희를 위한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제 꿈에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요. 무엇을 배우든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 이제 유산화 대학교에 입학해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유산화 대학이 진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스폰서님을 보면서 사람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파트너님들을 보면서 책임감이란 게 무엇인지, 형제라인 리더님들 보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늘 겨울이었던 삶은 늘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던 내가 용기 내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 자신을 위한 온전한 삶, 새로운 희망,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얻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제가 유산화에 가입한 날이자 유산화 대학에 입학한 날이고 정말 오로지 가족이나 누군가가 아닌 오로지 나를 향한 선택을 했던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평생 기억할 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너무 막막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저도 해냈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화의 기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